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아주기와 담아내기, 경계선 환자와의 치료에서 역전이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치료적으로 다루는 이런 대부분 안아주기와 담아내기라는 두 가지 기능에 달려있다. 안아주기는 어머니가 유아의 성장을 촉진해주는 구체적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위니카스 생각에서 유리한 용어이다.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은 공동의 이행기적 공간을 만들어내며 이 공간에서 아기는 어머니가 수행했던 안아주기 기능을 결국 내재화하게 된다. 담아내기는 아기가 느끼는 정서들을 어머니가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비혼의 설명에서 비롯한 용어이다. 아기가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정서를 느낄 때 어머니는 이를 견뎌주며 자신의 몽창을 통해 이 정서를 아기가 재내세하여 견딜 수 있는 형태로 해독하고 변형한다. 제1장에서 논의한 옥덴의 투사적 동일시 과정 중 세 번째 단계인 심리적 처리가 바로 비혼이 담아내기라고 칭한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 아마 처음 공동의 이행기적 공간이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shared transitional space라는 얘기예요. 그 transitional space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거기가 중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행기적 공간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린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게 transitional space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게 transitional object라는 말로 중간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transitional space라는 말은 중간 공간 또는 중간 영역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에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섞여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판타지와 리얼리티가 섞여 있는 공간이다. 완전하게 판타지도 아니고 완전하게 리얼리티도 아닌 이런 영역을 보통 트랜지셔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중간 공간, 여기서는 이행기적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얘기한다. 여기서는 이행기적 스페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용어의 예로 봐서는 중간 공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한국에서 번역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가 트랜지셔널 스페이스. 이건 우리의 문화 예술 활동, 종교 활동 모든 것을 이 위니카스의 이 트랜지셔널 스페이스에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쓰여지는 용어예요. 나중에 우리가 위니카스를 한번 쭉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기회 되는 대로. 옛날 우리가 유니카스를 한번 공부했었죠? 했습니다. 했었죠. 네. 그때 우리가 공부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개념들이 어려워서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런 논문들은 한 번 읽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읽었던 것도 우리가 되돌아가서 봐야 될 것들이 많고 되돌아가서 보면 과거에 공부했던 때 우리가 픽업하지 못했던 숨겨진 보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위니캇의 개념과 위니캇의 홀딩 인바이러먼트라는 개념, 이것을 보통 안아주기라고 하는데 비올의 담아주기라는 것은 컨테인먼트라는 개념, 홀딩 인바이러먼트와 컨테인먼트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것인데 너무 사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같은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같이 써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위니캇이 얘기했던 홀딩 인바이러먼트를 우리가 잘 공부할 필요도 있고 또 기온의 담아내기를 컨테인먼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이론가들은 이렇게 사변적으로 너무 두 사람을 구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두 용어를 임상 상황에서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두 가지 용어를 섞어서 상호 교환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위니캇의 얘기는 인터퍼스널한 쪽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관계 쪽인데 그 두 개의 서브젝트 간의 어떤 관계, 인터 서브젝트한 부분 혹은 인터퍼스널한 대인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어머니와 유아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모델로 보고 있는 거죠. 치료자와 상담자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가 안전하도록 그 환경이 되어주는 역할을 여기서는 안아주기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 세팅에서도 내담자가 안전하게 그 안에서 자기 정서나 생각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걸 안아주기라는 용어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온이 썼던 어떤 컨테인먼트란 담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심리 내적인 작용, 인트로사이킥한 프로세스를 주로 얘기를 해요. 인트로사이킥한 쪽인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베타 요소, 내담자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동, 에펙트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인데 무엇인지 실체를 모르는 이것을 그냥 정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걸 베타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나 무엇이건 자기 안에 견딜 수 없는 것을 외부로 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투사된 것을 그런 부분에서 인터퍼스널한 측면이 있죠. 밖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원정서, 뭔지 모르는 것, 세분화되지 않은 원정서 덩어리, 어떤 고통스러움의 덩어리를 떠넘기래 이 떠넘겨져 온 이 베타 요소를 상담자가 자기 안에서 컨테인한다고 하는 개념, 담아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터퍼스널한 부분이 있죠. 이게 투사적 동의시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이 투사적 동의시로 들어온 것을 프로세스하는 과정은 상담자 내부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인터사이키한 심리 내적으로 이걸 소화하는 과정을 그것을 컨테인먼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머니나 상담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게 어쩌면 여기서 담아내기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위니캇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외부적인 것, 심리 내적인 것보다 조금 더 외부 환경적인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서로 교환해서 그냥 같은 의미로 써버리기도 한다. 같은 의미로 쓰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니캇도 공부했고 비욘도 공부했는데 다 깊은 이론들이죠. 기회 되는 대로 우리가 또 반복 복습할 필요가
때가 되면은 또 한번 공부를 하죠. 안아주기와 담아내기는 각기 다른 이론에서 유래한 별개의 개념이지만 두 용어와 관련된 치료자의 기능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일부 저자들은 위니컷이 사용한 안아주기는 외부 세계 속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며, 반면에 비온이 쓴 담아내기는 어머니의 정신 내적 과정을 가리킨다고 했다. 케이스먼트를 비롯한 다른 저자들은 두 용어를 다음과 같이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더 인간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필요한 것은 고통을 겪는 아기에게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형태의 안아주기다. 한 성인이 다른 성인에게 이 안아주기 혹은 담아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두 용어는 모두 환자, 치료자, 양자 관계 속에서 생성된 강렬한 감정을 견디고 처리하기 위해 환자에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미루려는 대안적 행동을 의미한다. 안아주기와 담아내기라는 이 쌍둥이 같은 과정들은 치료자가 반응하기보다는 대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용어를 여기서 다시 쓰고 있죠. 반응하기와 대응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용어는 시밍턴이라는 분이 쓴 용어인데, 반응이라고 할 때는 리스판딩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어떤 외부 자극에 바로 거기에 반사작용처럼 어떤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반사작용처럼 생각을 하거나 느끼거나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심사숙고를 말하자면 내부적인 프로세싱을 심리 내적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고 즉각 반응하는 형식, 이걸 반응 리액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대응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을 심리 내적으로 여과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심사숙고한 후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을 대응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액팅과 리스판딩은 하나는 심사숙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심리 내적 프로세스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대응이라고, 리스판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심리 내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리플렉스처럼 반사작용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을 리액팅이라고 표현했다. 리액팅과 리스판딩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리 내적인 프로세스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그냥 즉흥적인 어떤 대처를 리액팅, 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심리 내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리스판딩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반응과 대응을 구별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